많이 했어. 새도 어디 이래 들어오면 새소리도 저도 나고 저도 군데군데 새소리 뭐 장구 소리 진짜 많이 났어.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흥이 좀 많았던가 봐. 이래 보면 특히 그 동네라 크는 이 마을이 옛날부터 조금 뭐랄까 좀 기생들하고 이 한량들의 조금 노는데 조금 일각이 좀 있었던가 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인 동네 야류는 부산 동래지방에서 전성되는 남부형 탈춤입니다. 양반을 조롱하고 서민들의 애안을 덧배기 춤과 재담, 신명나는 악과 노래로 풀어내며 우리 민족의 삶을 표현하는 민속 가면극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형성된 동네 야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명맥이 끊겼지만 해방 이후와 196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 다시 복원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부산의 공동체 문화를 지탱하며 어울림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어울림판을 깔아주고 놀이꾼과 구경꾼의 신명을 이어주는 주체인 동네 야류 악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동네 야루 길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진은 단순한 공연 준비가 아니라 모두가 어울리며 신명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악사들의 신명나는 장단이 울리며 놀이꾼과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판을 채웁니다. 과거에는 세병교나 안락동에서 출발해 시장터까지 행진했지만 지금은 금정산 기슭의 부산민속예술관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놀이를 따라온 사람들은 서너 시간 동안 함께 춤추며 신명을 나누게 됩니다. 악사들이 소리로 사람들을 이끌며 그 장단 속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신명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길놀이의 주축은 바로 악사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열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입니다. 관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리로 사람을 끌어모으며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소리가 없었다면 길놀이도 동네 야류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울림의 순간은 악사들이 만들어내고 그 소리에 맞춰 모두가 밤새도록 신명을 나누며 어울렸습니다. 길놀이의 상징은 바로 어울림, 그리고 그 어울림을 이끄는 악사들입니다. 동네 고을 지역 공동체를 위한 놀이거든. 물론 자기 신명에 자기가 좋아서 참여를 하지만은 그 결과는 명절에 혼자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눈에 안 보이게 고을이 참 멋이 잘 뗀다 하는 옛날엔 다 그 제의적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뒤에는 제의적인 목적이 줄어지면서 놀이 목적이 더 강해졌지만은 놀이도 그렇거든요. 다 사람이 모여서 그야말로 이제 화해를 하고 그 협동을 해서 같이 어울림으로써 고을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1년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놀이였거든요. 한국 전통 공연의 무대는 서양식처럼 막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원형의 개방된 판에서 이루어지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보는 이들이 아니라 언제든 공연에 참여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지요. 동네 야류의 놀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자와 관객이 구분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 속에서 탈을 쓴 연희자들이 신명나게 춤을 추지만 그들이 자유롭게 춤추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악사들 덕분입니다. 동네 야류의 악사들은 단순한 반주자가 아닙니다. 연희자와 관계 그리고 무대를 하나로 이어주는 중심입니다. 그들의 장단이 이 전통 예술의 생명을 불어넣고 모두가 하나 되어 신명을 발산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동네 야류의 음악은 경상도의 어떤 특유의 어떤 간결하면서도 뭐 투박하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뭐 강과 약 그리고 이제 속도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지역의 가락 중에서는 특징 있게 덕배기 춤에 맞춰서 연주되는 백임사이라는 가락이 있습니다. 백임사이는 이제 춤추는 연희자들이 힘차게 뛰어 올라서 땅을 갖다가 힘차게 딛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장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짧지만 아주 힘찬 느낌으로 연희가 될 수 있게 악사들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야류의 악사는 기본적으로는 연희자들이 춤이라든지 연희를 할 수 있게 음악에 반주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주이지만 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혹여나 뭐 관객들의 어떤 동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연희자들이 연희함에 있어가지고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놓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충분히 순간적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들을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음악만 덩다덩다 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여러 가지 눈을 가지고 넓게 가지고 판을 갖다가 읽어내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네 야류에서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유대와 관계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며 악사와 연희자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호흡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네 야류 음악은 바로 웅박캥캥입니다. 우리 동네 야루의 덕배기 장단의 웅박캥캥은 아주 특징적인 건데 사실은 국거리 장단에 세 박 네 번째 징 소리를 징을 한 박 더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백임사위 할 때 세 번째 박자에 징을 하나 더 들어가는데 징 이런 느낌으로 주는 가락을 웅박캥캥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웅이 뭐냐면은 징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웅박캥캥 이렇게 하면서 깽새 치고 징 치고 하면은 이러면서 이제 그 원양반이 이렇게 좀 그 덕배기 춤 같은 거 치고 이러거든요. 웅이 징이다 이거죠. 박은 이제 장구 그다음에 북이 그리고 웅박캥캥은 뭐겠어요? 깽가리. 백임사위 장단은 동네 야류에서 아주 특징적이면서 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희자 중에서 우리 덕배기 춤을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춤사위고 거기에 맞는 장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악사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연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야류의 음악은 연주가 아닌 반주로서 연희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악사들 간의 조화, 연희자와 악사와의 호흡, 나아가 연희자와 관객 간의 소통을 조율하는 중심에 바로 깽가리를 치는 상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상호락기를 리드를 해야 되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일단 깽가리 역할입니다. 저희 동네 야루 같은 경우에는 연주도 하면서 깽가리가 리더인 깽가리가 연희하는 선생님들과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 연희되는 또 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변화를 깽가리는 같이 가져야 된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호적인 부분들도 꽹가리가 먼저 전체적인 판재를 이해를 하고 장단을 바꾸고 국거리 장단을 바꾼다든지 장단을 바꿔서 어떤 춤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꽹가리의 역할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꽹가리가 봐야 되고 볼 수 있는 시야라는 점은 어쨌든 꽹가리가 그 판의 리더이다 보니 그 리더라 하면 그 판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을 매점에 있어서 말 그대로 리더를 해서 그 판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하는 악기거든요. 정면도 보고 관객도 보고 연희하시는 선생님들도 보고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 악사들도 봐야 되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그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원형 무대에서 음악과 연희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관객까지 모두를 원형으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상세의 시야입니다. 상세는 보통 농악이나 사물놀이에서도 음악의 리더 역할을 맡지만 동네 야류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희자와 음악 그리고 관객들 사이에서 호흡을 조절하며 장면을 진행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죠. 원형 무대에서 음악과 연희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관객까지 모두를 원형으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상세의 시야입니다. 악사가 사실 이제 무대에서 관중들은 연희하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연희하는 사람이 붙돋아주고 춤을 출 때 흥이 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악사의 역할이거든요. 어쩌면 연희자들한테로 관중들은 가 있지만은 악사들은 항상 그 연희자를 보면서 연희자를 보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상세가 어떻게 보면 지휘자 역할이잖아요. 상세를 항상 또 주시를 하고 악사들은 그런 거를 좀 잘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특히 우리가 좀 연희극이잖아요. 그냥 악만 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서로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희자들하고도. 그래서 연희자가 어떤 대사를 쳤을 때 악사가 같이 아이고 추임새도 넣어주고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뭐 이런 서로 추임새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조금 더 판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판이 되지 않을까. 맺고 풀고 이런 것처럼 당기고 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음악에서도 이제 악사들이 연희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아니면 흥겹게 연희할 수 있도록 악사들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당겨주고 또 어떤 쪽에서 좀 풀어주면서 그 연희자들이 이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맥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야류 연희에서 이제 악사들이 그 연희자들이 이제 춤을 추는 데 있어서 판의 어떤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는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뭐 특징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문둥이 가장 같은 경우 악사 꽹가리가 함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배겨주는 음악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연희자와 악사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모습이 좀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뭐 양반 가장이라든지 다른 가장 같은 경우도 그 뒤에서 추임새라든지 할미 가장에서는 뭐 영감이 어디 갔소라고 하면은 뭐 저쪽으로 갔어 악사들이 이렇게 대꾸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서로 뭔가 이렇게 같이 합을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주를 악기를 치고 있는 반주지만 연희자들의 춤을 추고 어떤 재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계속 그걸 주시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는 거죠. 몸으로 춤을 추지 않지만 춤을 추고 있는 듯이 반주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돼요.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희자 혼자 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 악기가 같이 어우러져야 춤이 나오고 흥이 나는 거지 연희자만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악기만 이렇게 해도 흥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악기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타면은 춤은 저절로 연희자들 춤을 추면은 들썩들썩 이렇게 악사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악하고 연희자가 같이
어울려야 그게 마상을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희자들은 사실 자기 분야에 그죠? 자기 분야 맡은 거에만 어떻게 딱 하면은 뭔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악사는 동네 야리의 모든 것을 같이 어우러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악을 하면서 군무 과장부터 양반 과장, 뭐 문둥이 과장, 양반 과장, 영로 과장, 할미 과장 모든 과장을 다 지켜보면서 연희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예, 같이 뒤에서 받쳐주고 이런 게 또 악사의 역할이지만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어떤 악사의 매력이고 자부심이지 않나 그런 생각. 연희를 하다 보면 어떤 타이밍에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박자가 안 맞거나 연희자들이 주고받는 어떤 대사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특히 양반가장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길기 때문에 대사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적절하게 들어와서 음악으로 그 빈 여백이나 이런 걸 채워줄 때 이런 거를 해주는 역할이 상세와 이제 악사들의 역할인 건데 그러한 센스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비어 있는 공간이나 혹은 구멍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악사들이 다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사들은 티가 안 나지만 그거를 늘 전체를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호흡을. 연희자와 어울림이랄까? 악사들이 단순히 장단만 뭐 맞춰서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호흡을 같이 하는 모션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연희자들의 호흡을 같이 한다라는 이미지를 항상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나. 제가 연희자지만 장단이 저는 너무 좋아요. 장단이 정말 흥겹게 이렇게 쳤을 때 춤이 나오거든요. 아주 멋들어지게 장단을 치시는 그 호흡들을 같이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묵묵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의 그 묵직한 표정을 보면서 항상 참 존경스럽다. 저희는 반짝하고 나가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진짜 참 주인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런 놀이가 아니면은 이런 그 연희를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몰라요.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문화적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징성, 이런 긍지를 가지고 단순한 내가 예술가다 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소위 민족, 지역 공동체를 위한 거다 이리 생각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이 원래 현대에도 기능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전통시대 거니까 소위 그 오래되고 나이 많은 분들 중심으로 눈에 안 보이게 존중하면서 그 모임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신명나는 장단 속에서 연희자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동네 야류. 그 중심에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함께한 신상식 선생이 있습니다. 40년이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부산민속예술관을 오르며 전통을 지켜온 신상식 선생. 사람과 사람, 무대와 관객이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이 판 속에서 이번은 동네 야류의 역사를 함께 이어왔습니다. 70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장구를 두드리는 그는 동네 야류의 산정인이자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속예술입니다. 신상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출입을 하시고 전성활동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존재의 이유, 입회했을 때부터 보고 들었던 그런 사실들이 그게 결국 그 우리가 후학들한테 물리치는 그분이 한마디 하는 자체가 그게 교육이고 그게 다른 어떤 기술대에서 전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이고 본인이 보고 듣고 한 것이 그래서 그분의 어떤 존재 가치라는 거는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식 선생님은 내가 입회하기 전 훨씬 전에 동네 야류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치면은 굉장히 선배지. 선배인데 지금 현재 제일 고참이잖아요. 악사로서 제일 고참이고, 저분이 젊어서부터 와서 장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좀 외람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신상식 선생님이 제일 맞게, 알맞게 잘 친다. 원형대로 잘 친다.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저 동네 야류나 지신밟기나 뭐 학춤이나 이때는 그 푹 익은 나이 드시고 그야말로 그 북소리도 그 푹 고와졌다 그러나 푹 익은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그 북소리만 들어도 흥이 저절로 어깨가 움찔움찔하는 이런 정도였고, 저 멀리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들어보면은 그게 저 멀리서도 벌써 어깨가 찌름질할 정도로 이 힘이 있고 또 깊은 맛이 있어가지고 춤도 그러다 보면 춤이 깊은 멋이 나오지. 한날 이제 여기 저 민술관에 한번 좀 놀러 가자 하는 기라 한 노슬이 또 앉아가 가만 이래 보니까 그 가락이 참 이래 좀 뭔가 이래 마음에 와 닿대. 막 춤은 막 내가 뭐 학춤이고 무엇이 뭐 저 야류가 뭐 우짜하고 지신밟기 와가지고 뭐 우짜고 뭐 이런데 학춤을 이래 하는데 이래 보니까네 저것도 막 무용인갑다, 저기 춤인갑다 이러는데 악을 이래 가만 이래 들어보니까네 뭔가 이래 자꾸 이래 와 닿는 게 있어.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전우 씨한테 저거 이어서 저 배울 수 있나 하니까 그럼 뭐 입회하자 해가지고 그래 그날 바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사무실 와가지고 바로 이래 적어놨거든. 재밌대. 나는 올라오니까는 원동력 딴 거 없어. 뭐 내가 재밌으니까 올라오는 거지. 지인들 뭐 얼굴 보고 점심 때 밥 한 술 먹고 그거지 뭐. 그 마당 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처음부터 동네 야류를 딱 찍어서 마당극이니까 딱 찍고 들어왔습니다. 그 애착이 좀 있죠. 젊을 때부터 풍물이 좋아가지고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아주 첩첩산골의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럼 뭐 놀거리나 뭐 풍물 어른들 이렇게 치는 거 뭐 따라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딱 왔는가 봐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골에서 도시 생활하면서도 그게 좀 그리워가지고 풍물을 계속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시작했고 좋아하고 있고 뭐 아직 뭐 싫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의 내 자신에게 그냥 마음이 내가 좋아서 이래 오는 거지. 그냥 이제 지금도 이제 마치 뭐 이제 아마 몇몇 이래가지고 이제 또 점심으로는 안 가나. 재밌대. 거기 오히려 뭐 어차피 가서 점심 먹고 술 먹고 하는데 그 정도도 안 해. 이제 그 재미에도 이제 부터가 오는 게야.
지금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위에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같이 호흡을 같이 맞추다 보면은 한 가족 같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해볼 자신은 솔직히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들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끌어주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악기 치고 춤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가 좀 친목을 조금 도모하면, 그래, 친목을 도모하면 서로가 더 잘 알면 연희도 더 좀 이래 친숙하게 안 하겠나 하는 그것이. 진짜 연희도 그냥 신나게 하면 악도 신나게 두드려지고, 반대로 또 악을 신나게 두드려야 또 연희자들도 신나게 또 춤이 돼. 좀 더 친목 있고 친밀하면은 좀 더 뭔가 마음으로도 조금 가까이 안 되겠나 싶은 자 그런 거는 있지. 이 야류판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기왕 들어온 거면 성격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끝을 봐야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될 값에 끝까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 길을 걸어왔고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을 거기 때문에. 동네 야류의 악사로서의 역할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오랜 시간 연습해야 하고 연희와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신명의 순간을 완성하기 위해 연희가 진행되는 내내 주목하고 몰입해야만 그 진정한 민속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좋아서 한다는 점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춤이 좋아서, 연희가 좋아서, 놀이판의 분위기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울림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신명을 나누고 시름을 들어주며 같은 연희판에서 웃고 즐기는 순간들이 우리라는 의미를 담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속예술의 본질입니다.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자, 다 같이 나보이소. 자, 우리 모두 한번 흔들어 보입시다.